그 A건대에 드는 그림은 뭐가 다른가부터 봐야겠죠. 이런 캐릭터 능력표 같은 걸 만들고 여기서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는 거죠. 사절지 큰 종이에 매직으로 24학번 너의 이름 딱 꽉 차게 적어서 책상에 앉으면 바로 보이는 벽에 혹은 책상 앞에 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올 한 해 세운 그림 계획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 영상을 안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내용을 상세히 지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른쪽 위와 더보기란에 지난 영상 링크 달아둘게요. 지난 영상을 보고 한 주간의 내 스케줄을 적어보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답을 내려본 분들이라면 각자의 대답에 도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토대로 많은 양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총 5가지의 스텝을 밟는다인데요. 차례대로 첫 번째, 목표 정하기, 두 번째, 목표에 맞는 계획 세우기, 세 번째, 환경 조성하기, 네 번째, 실행하기, 다섯 번째, 칭찬하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흔히들 그림 목표를 물어보면 잘 그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잘 그린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목표를 정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잘 그릴 것인지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를테면 이야기가 한 번에 보이는 일러스트라든지 칸 연출이 좋은 만화라든지 혹은 색감이 화려한 일러스트라든지 여러분이 각자 어떤 그림에 더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최종적으로 잘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시 만화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인지, 혹은 출판이나 웹툰 쪽에 내가 취직을 하는 것인지, 혹은 게임 회사에서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것인지, 혹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내가 애니메이팅 담당을 맡는다든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취향의 그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캐주얼 그림체도 있고 실사 그림체도 있고 카툰체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토대로 목표를 정해주세요. 저는 입시미술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입시미술을 예로 들자면 제가 고2 때 큰 학원으로 학원을 옮겼었어요. 근데 그때 반이 25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연합고사 평가를 볼 때마다 늘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등수로 치면 한 10등 내외 정도 거기서 늘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연합고사 때까지는 5등 안에 들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수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땡땡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풀컬러 일러스트 완성본을 몇 장 제출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할 수 있는 목표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만약에 만화 애니 입시를 하는 학생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25명 중에 내가 5등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칸만화로 5등 안에 든다고 했을 때 그럼 그 A건대에 드는 그림은 뭐가 다른가부터 봐야겠죠. 이런 캐릭터 능력표 같은 걸 만들고 내 능력을 냉정하게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 점수를 매길 때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친구나 그리고 선생님에게 자주 들었던 피드백들을 토대로 내려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시 칸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드로잉, 채색, 스토리, 다양한 컷 연출, 완성도, 개성 이렇게 6가지로 나눠본다면 여기서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완성도는 늘 괜찮게 하는 편인데 드로잉 그리고 스토리, 다양한 컷 연출에서 늘 약하다. 그리고 개성이나 채색은 늘 중간 이상 한다면 이런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해야 할 것들이 나왔죠. 크게 2가지예요. 드로잉 그리고 연출과 스토리 공부.
드로잉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체를 못하는지 아니면 배경이나 소품을 못 그리는지 아니면 내가 인물을 앵글 돌리는 것을 잘 못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크게 드로잉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드로잉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 표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이앵글과 로앵글의 크로키를 더 많이 그리고 한번 그릴 때 인체 구조를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리려고 하기. 이게 참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연출과 스토리 공부는 제가 가장 추천하기로는 콘티 모자 그리고 만화책 떼기가 있는데요. 이 둘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하루에 그릴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라고 했을 때 연합고사 당일까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하이앵글, 로우앵글 크로키를 5분씩 20장씩 그리고 10분 휴식한 다음에 연출이 좋은 작가의 만화책을 4페이지 콘티 모작하고 한 페이지는 펜화까지 만화책 모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짜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계획을 짰으니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환경 조성하기인데요. 이거를 생각보다 정말 많이들 놓쳐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겠다고 딱 정해놓고 해야지 하면 늘 했던가요? 만약에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늘 잘했다면 바로 이런 주제의 영상을 찾아보지도 혹은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게 목표를 시각화하기 그리고 공약 세우기입니다. 제가 학생에게 너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만화, 애니카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 그리고 청각문화산업대를 제일 먼저 꼽는데요. 그러면 너가 정말 가고 싶으면 사절지 큰 종이에 매직으로 24학번 너의 이름 딱 꽉 차게 적어서 방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벽 혹은 책상에 앉으면 바로 보이는 벽에 혹은 책상 앞에 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는 게 매일매일 이거를 보면서 나의 목표를 내 눈과 내 뇌가 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까 예시로 적은 목표와 계획을 적으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산다면 가족들이나 혹은 집에 놀러오는 친척, 친구들 이 종이를 보는 순간 한마디씩 할 거예요. 잘 돼가? 혹은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 이상 타인에게도 보여지면서 더 이상 이제 나만 혼자 아는 목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집에서 해도 되지만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럿 있겠죠. 근데 그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거.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공개를 하는 거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환경조성의 두 번째는 공약 세우기인데요. 이 두 번째 환경조성도 가장 가까운 사람, 완벽한 내 편인 사람한테만 해야 돼요. 내 목표와 그림에 대한 애정을 아는 가족, 친구, 연인 누구든 괜찮으니까 공약을 세우고 소소한 보상 그리고 페널티를 정하세요. 반드시 기간이나 장수, 시간 등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매일 내가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림 10장을 그리겠다 라고 정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할 일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나태해졌을 때 정말 이대로 가다가 내 인생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위기감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친한테 내가 한 달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절친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리스크가 클수록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1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진다고? 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겨도 괜찮겠다 싶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못 지키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싶은 정도의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완벽한 내 편인 친구 혹은 가족, 내 연인 이렇게 완벽한 내 편인 사람과 꼭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매일 인스타에다가 그날 그린 그림을 올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에 그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한테 그날 그린 그림을 찍어서 매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만 있으면 사람이 참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여러분이 한 달 뒤까지 무엇을 한다라고 정했으면 그것을 한 4분의 1 정도 쪼개서 한 주 단위로 소소한 보상을 자신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꼭 정해주세요. 내가 먹고 싶었지만 참고 있던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돈이 아깝다던가 혹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성공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스 라떼를 사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소소하지만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고 나서 마시는 라떼는 정말 꿀맛이에요. 정말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4번째. 자, 드디어 실행하기가 나왔어요. 실행하기는 아까 자세하게 예를 들어오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둔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 한 3일 정도만 이행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무리한 일정이구나 혹은 너무 루즈한 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양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조율들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늘릴지 말지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간절함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의 그 계획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칭찬하기입니다. 제가 학원 수업에서 피드백을 해줄 때 반드시 학생들한테 잘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언급을 해요. 그런데 저희 반 같은 경우 이제 한 주 수업을 하고 한 주에 받았던 피드백 내용을 그림 그리고 글로 정리를 해서 저희 반 공지방이 있는데 거기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약간 그 오답노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아무튼 이 피드백 정리를 한 것을 보면 학생들이 놀랍게도 부정적인 피드백만 적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이야기해준 부분은 어디 갔어? 라고 언급을 하면 잘한 것도 적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한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그 잘하는 것이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는 우리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또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잊을만 하면 또 상기시켜주는 게 좋아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나의 가장 비열한 적군도 내가 될 수 있지만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도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한 이 스텝대로 아주 약속을 잘 지켰다면 꼭 스스로에게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와, 마니야, 너 정말 쉬운 일정 아닌데 너무너무 잘했어. 멋있다. 다음에도 또 목표 세우고 계획 실천해서 꼭 성공해보자 라고요. 자, 오늘 영상이 그림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애를 먹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